네,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을 수사해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던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일당의 집요한 허위 고소 고발, 즉 무고 때문에 나중에 큰 상처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도 당해보라며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지만 혐의 입증도 어렵고 솜방망이 처벌도 많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넘게 경찰로 일해온 김현수 경감에게 떠올리기조차 싫은 사건이 있습니다. 허황된 사업을 내세우며 피해자 약 3,000명에게 수백억 원을 챙긴 금융사기 사건인데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해갖고 15,000원씩 팔아 먹었던 거예요. 문제는 신문기자 출신 서모 작가가 이 씨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10년형을 받게 되자 그 경찰 수사의 억울함을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서 도중에 이거에 대해서 그 작가가 알게 되고 그 작가가 자기가 재심을 통해서 석방시켜 주겠다고 해가지고 서 씨의 핵심 작전은 김경감과 수사팀원들을 상대로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연이은 허위 고소고발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김경감만 해도 4년 동안 무려 38차례 무고를 당했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객관적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강요나 업무방해로 느껴졌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김경감은 39번째에서야 일당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 법행을 진행하면서부터는 갑자기 영장이 위조됐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반하는 객관적인 반하는 거에 대해서 집단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김경감의 일상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뒤였습니다. 수사 철저해서 죄 있는 자 처벌한 것뿐인데 사실 이제 너무 좀 고통스러워서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이처럼 무고를 당한다고 해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고 사건은 한 해 10,000건 내외가 접수되지만 검찰의 기소율이 20%대 초반에 그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생 끝에 무고를 입증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무고 사건 가운데 실형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징역형이 심하면 1년 정도고 반성한 데에서 집행유예도 많고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그 관용주의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무고가 불러오는 극심한 피해 실태를 고발하고 혐의 입증과 손해배상 과정에서 잇따라 눈물을 흘려야 하는 피해자들의 고충을 살펴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